자, 오늘 물건은 세종시 아파트 물건입니다. 방곡동에 있는 거죠. 수르베마을 4단지 물건인데 요게 입찰기일 전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올리질 못했어요. 다른 걸 하다 보니까 바빠서 올리질 못했는데 경매 낙찰가를 분석하면서 다음에 뭐 진행되는 경매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낙찰 가격을 얼마 정도 쓰면 되는지 이제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잘 보시고 요대로만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도 낙찰 가격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리아리 이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6005 사건입니다. 방곡동 수르베마을 4단지 14층 물건이에요. 층은 나쁘지 않습니다. 중간층 정도 되더라고요. 건물 면적은 94.97 타입이고요. 감정 가격은 7억 4,700만 원이었어요. 자, 이 물건 감정 가격이요. 현재 거래되는 가격에 비하면 저렴했어요. 한 5천만 원 정도 저는 저렴했다라고 봅니다. 실소유자라면 뭐 이 가격도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차에도 어쩌면 낙찰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가격이 약간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유찰이 됐습니다. 한번 유찰되면 최저 가격이 이제 30% 저감된 가격이잖아요. 5억 2,290만 원이었고 입찰 기일이 25년 11월 18일이었어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때 전에 제가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못 올린 거예요. 자, 11월 18일 이때 몇 명이 들어오고 또 낙찰 가격이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제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맨 마지막에 이 낙찰 가격 그리고 몇 명이 들어왔는지를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요거를 세워놓고 한번 낙찰 가격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 24층 중에 14층 물건입니다. 사용 승인은 2019년이었고 구사 타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아파트 요 동은 바로 옆에 보니까 중학교가 있어요. 방곡중학교가 있고 또 방곡초등학교도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 주민센터도 있고 상권도 형성이 되어 있고 BRT 라인도 가까이 있는 그리고 공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그런 단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소유자 이분들이 점유하고 있대요. 그러면 크게 문제될 게 없네요. 말소기준 권리가 2020년 10월 6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임차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 없고요. 등기부 현황을 봤더니 2020년 10월 6일 요 근저당권 요것이 말소기준 권리예요. 그리고 그 후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대출을 실행을 했네요. 경매 신청은 여기서 한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중복 경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앞에서도 이제 경매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 맨 마지막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면 요거 6억 이하로 만약에 낙찰이 되면 무잉여하잖아요. 맨 마지막 사람이 경매 신청했을 경우에는요, 의례적으로 보면 맨 앞에 은행권에서 중복 경매 신청을 하고 있다. 무잉여 나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물건은 뭐 경매 취하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요 말소기준 권리 여기 있죠. 그리고 임대차 내역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배당 요구 종길 뭐 채권자 분들한테는 중요하겠지만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뭐 크게 볼 것이 없고요. 그리고 소멸되지 않는 사항, 뭐 가처분이라든지 인수되는 뭐 이런 사항들도 없어 보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자, 수르베마을 4단지는요, 총 21개 동으로 되어 있대요. 1092세대라고 합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1.43대 1. 약간은 부족해 보여요. 나중 되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경매 물건은 투베이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침실이 이제 방이 3개죠. 그리고 거실. 이 투베이 구조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거실이 좀 넓어요. 그리고 이렇게 팬트리 공간 같은 것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였다라고 보고요. 요 알파룸, 요 뒤에 창이 있죠. 요 알파룸 뒤로 해가지고 금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침실에서도 금강뷰, 여기에서도 이렇게 금강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다라고 보고, 거실에서는 이제 중학교 라인이라든지 그 공원동 이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자, 여기서도 또 하나 장점이 뭐가 있냐면 요 층 14층이라고 했잖아요. 14층 위에 지금 2개 층이 비어 있죠.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층간 소음이 없겠네요. 그래서 이 호실은 층간 소음이 없는 그런 호실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물건이었어요. 요런 거 위에서 나는 소리 나는 게 싫다 이런 거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 물건이 정말 좋은 물건이었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가격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가격은 저는요 보편적으로 이제 아실이나 호갱로너에서 주로 많이 봅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뭐 네이버 매물 나와 있는 거라든지, 그리고 현장에 가서 급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이제 가격을 분석하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뭐 책상에서 바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실, 호갱로너입니다. 전세 금액이 3억 정도 된대요. 그리고 월세는 5천에 110, 뭐 3천에 120, 130 이렇게 되겠죠. 최근에 거래된 거, 이거 많이 거래되지는 않아요. 좀 잘 거래될 때 보니까 뭐 한 달에 한 4개 정도, 한 3개 정도, 그리고 뭐 없는 달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 뭐 하나씩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거래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건 정도 이렇게 좀 잘 팔릴 때는 거래되는 걸 알 수 있고, 금액은 한 8억 정도 거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최고가는 11억이었대요. 와, 크죠? 그렇다면 뭐 이 정도는 안 바라보더라도 한 9억 정도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에 받아서 9억에 팔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9억에 팔겠다. 앞으로 2년 뒤잖아요. 경매를 받아서 용도권 내고 저저하면 이제 2년 뒤에 한 9억 정도 받으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수익률은 이제 9억이 아니라 일단은 여기 거래된 최고가 현재 거래된 8억으로 해서 수익률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볼 때는 현재 거래된 가격과, 그리고 2023년도 초반에 거래된 가격과 20년도 초반에 거래된 가격,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분석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20년도 요때쯤에는 거래된 사례가 없어요. 19년도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20년도에는 거래를 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20년도 거래는 일단은 패스. 그렇다면 23년도하고 25년도 지금 현재 시점에 거래되는 가격을 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낙찰 가격은 분명히 23년도 요 시점에서 낙찰 가격이 나올 거예요. 보면 뭐 6억은 아니고요. 6억은 터무니없고 한 7억에서 7억 5천 사이 요 가격이면 적당하겠죠. 근데 감정 가격이 7억 여기랑 비슷했어요. 그렇다면 요거보다는 유찰이 될 거예요. 7억 5천 7백인가 했으니까 유찰됐으니까 요거보다 낮은 가격. 그렇다면 7억에서 7억 5천 사이, 7억 2천 5백, 7억 3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의 분명히 낙찰 가격이 나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매 물건은 요기동이었어요. 요쪽 천뷰, 강뷰죠. 강뷰 라인 쪽에 있는 물건이었고, 방곡중학교, 방곡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주민센터도 이렇게 끼고 있죠. 공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금강 라인에 또 공원들이 있어요. 강 쪽에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아침에 가면 조깅도 막 하고 그러시고, 강을 이렇게 건너편에 보면 대학교 부지가 있죠. 그리고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BRT 라인이 바로 가까이에 있는 그런 단지다. 더샵 예미지 아파트입니다. 이게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던 매물들을 볼게요. 이때가 제가 11월 12일 날 제가 분석을 해놨었거든요. 11월 12일 날 가격을 봤더니 저렴한 것들이 한 7억 9천, 7억 8천 정도가 있었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8억 5천대, 8억 3천대였어요. 그렇다면 8억 정도는 무난하게 거래가 되는 이제 그런 물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 정도를 받으면 저렴하겠죠? 일반적으로 급매물이라고 하면 이거보다는 8억 정도보다는 뭐 한 5천 정도가 싸면 급매물이겠죠. 그렇다면 감정 가격이에요. 감정 가격보다도 더 싸게 받는다면 급매물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는 겁니다. 낙찰 가격은 아마 그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받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돼요. 요거는 니치고에서 요즘 이제 경매 물건 권리 분석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무료는 아니에요. 유료거든요. 제가 유료로 해가지고 보는 건데, 그 유료에서 보면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임차인 확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확인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경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대요. 그러니까 쉽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물건은 굉장히 간단한 물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체크를 딱 봤더니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모든 건 다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분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없다. 이거 뭐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입찰가 분석. 이렇게 입찰가도 분석을 해줘요. 자, 감정 가격은 7억 4,700만 원이라고 했어요. 한번 유찰됐더니 최저 가격이 5억 2,290만 원이래요.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가보다는 뭐 2억 2천 정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실거래가보다는 2억 7천 정도 저렴하대요. 그리고 매물 최저 호가보다도 2억 710만 원 저렴하대요. 여기 보시면 35%라고 되어 있죠. 한번 저감되면 30% 저감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감정 가격은요. 현재 요 35%가 있으니까 감정 가격은 한 5% 정도 더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거래되는 가격보다 5% 저렴한 게 감정 가격이었다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전세 실거래 가격 보니까 3억이래요. 그리고 매물 최저 최저가가 7억 3천이 있대요. 실거래가는 8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시 가격을 봤더니 5억 3,900만 원이래요. 자, 수익 가능 입찰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이게 의외로 맞는 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6억 8천만 원 정도를 보고 있네요. 이 가격을 썼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에 받으면 굉장히 잘 받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거보다는 높게 낙찰이 됐어요. 자, 여기서 세워놓고 얼마에 낙찰됐을까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2023타격 물건이 있었잖아요. 수르베마을 4단지에 17층 물건이 있었어요. 여기도 요 강뷰 라인에 있는 물건이었거든요. 투베이고죠. 똑같은 물건이었습니다. 구사 타입. 그때 당시 감정 가격은 8억 4,600. 지금보다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면 그 전에 가격이 높았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감정 가격이 높았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망설일 때였어요. 매수하려는 심리가 전혀 없을 때였습니다. 한번 유찰되니까 5억 9,220만 원이었습니다. 최저 가격이 5억 9,220만 원이었는데요. 6분이 들어와가지고 6억 7,400에 받았어요. 그리고 차순위 금액이 6억 1,77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 받으신 거예요. 지금 8억 정도 거래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 물건 제가 볼 때는 8억 거래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1억 한 2천 정도, 다른 비용 다 빼더라도 한 1억 정도는 무조건 시세 차익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 아직 2년 안 됐어요. 26년 12월 정도가 돼야 2년이 됩니다. 이 정도 가격이 유지만 된다면 이분은 1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이때는 6명이었어요. 낙찰 가격이 6억 7,4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렇게 7억 2,800에 낙찰이 됐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7억과 7억 5천 사이, 7억 2,500, 7억 3천. 그 가격대에 낙찰된 거예요. 그리고 차순위 금액이 7억 2,180만 원이에요. 이분 차순위 신고하셨대요. 차순위 신고하신 분은 입찰 보증금 못 찾아갑니다. 이분이 낙찰 잔금을 납부할 때까지는 못 찾아가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분이 못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차순위 신고하신 것 같은데, 가격이 잘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찰 인원 보세요. 21분이에요. 21분. 그리고 7억 2,800. 전에 낙찰된 가격, 옛날에 12월 달에 낙찰된 가격 보니까 6억 7,400, 7억 2,800, 6억 8천 잡아도 지금 4천 이상 비싸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할 때는 이런 경매 물건으로 만약에 낙찰을 받아놓는다 하면 큰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낙찰된 가격 알아봤고요. 전에 24년도에 낙찰된 가격도 봤고, 그리고 리치고에서 AI로 분석해준 가격도 봤어요. 거의 리치고에서 분석해준 가격대가 맞더라고요. 그리고 권리 분석도 잘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유료 사이트라고 해서 이걸 또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위험 요소가 또 따를 수도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쓰셔야 되고, 제가 분석한 것처럼 뭐 아실이라든지 호갱노노,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그리고 현장에 나가시면 이제 급매물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판단해서 분석하시면 가격 분석하시는데 큰 오차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가격 분석에서 큰 실수를 봤던 게 최근에 나리째 마을 6단지에서 있었죠. 그 낙찰된 금액이 10억 5천이었거든요. 그 물건이 지금 미납이에요. 그 이유는 가격 분석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분석 같은 거는 이제 잘 하셔야 된다. 만약에 잘 모르시면 그냥 다른 분한테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들처럼 이렇게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다가 맡기신다면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 하면 하시고, 또 본인이 잘 알고 이런 방법들을 잘 안다 하면 뭐 직접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르베마을 4단지 경매 물건 낙찰된 가격을 분석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